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셨어요. 배종찬 인사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해 대응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수해 대응하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잘. 심각한 사안인데 네, 그래서 제가 신중하게 오늘 발언을 지금 수위를 조절할 예정입니다. 수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조절 실패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뭔가 좀 뭐지 스몰됐다가 발굴된 배추 같아요. 네. 오늘 왜 그래? 오늘 저기 마이크를 좀 꺼주시죠. 알겠습니다. 진중근 교수님은 25분 동안 기운이 팍 죽었어요. 25분 동안 마이크를 꺼주시죠. 네. 자,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예. 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컨디션 괜찮으십니까? 어제 예. 그 김성태 전 의원과 예. 원본 대 한판 열전. 짝퉁 이 예. 대결을 했기 아, 때문에 저 떼구로 굴렀습니다. 특히 아. 막 하실 때 네. 김성태 의원의 그 어이없어하는 표정이 네. 정말 떼굴떼굴 구르게 뭐 이런 되더라고요. 사람이 다 있나 하면서 평소와 다르게 눈 웃었던. 가리려고 눈까지 가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김성태 의원이 나보다 더 많이 방송 출연한다고 아. 섭섭해하셨어요. 짝퉁이. 네. 예, 궁금하신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한판 열전 어제 김성태 전 의원 편을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언제 출연하나요? 인생 굴곡이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여기 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더 꺼주세요. 예. 아니, 자, 다른 방송국 진행자를 시켜줄 일은 없잖아요. 네. 그 정도 이해하셔야죠.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 올라왔는데 네. 아재 개그로 부장님의 아재 개그 때문에 고민하는 고통받는 그 직원들을 찍었거든요. 막 트라우마 걸리고 막 의상후 증후군 걸리고. 마이크를 아직 안 껐나요? 예, 밖에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달라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최근 발표된 지지율 상황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스테이트 뉴스가 조원 CNI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예. 실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38.3%, 2주 전 직전 조사보다는 1.9%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예. 부정평가는 59.5%,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좀 시점이 다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조사의 직전까지 실시된 조사,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38.1%, 부정평가는 58.9%로 두 조사 모두 긍정은 내려오고 부정은 올라간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리얼미터는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이나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 쇼핑 관련 보도는 네. 반영이 안 된. 그 부분 날짜상 반영이 안 된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전반적인 그래도 하락 추세인 조사가 나오고 있는 건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후양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되겠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이고요. 예. 양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웃음을 안 참으셔도 돼요. 네, 참으면 또 병되니까요. 네, 그다음에 후양 플러스 알파. 예, 알파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건,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BP에 이제 국내로 못 들어오고 우크라이나로 가게 된 것에 대한 이 설명, 대통령실의 설명이 익명의 관계자인가요? 그 논란이 됐던 부분. 그리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현장에서 이권 카르텔 이야기한 그 부분도 향후에도 반영이 될 수 있고 조사에도 일부는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네,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이제 수해 관련해서도 좀 지지율이 반영된 조사가 나온다면 좀 더 여론 추세가 좀 변하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요 35에서 4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락이라고 보기는 부정평가. 그러니까 이제 긍정평가가 35에서 40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대통령실은 이 정도가 이제 안정적인 지지율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정도 센 발언으로 더 떨어지거나 더 올라오거나 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중도층보다는 지지층을 중심으로 챙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국정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진 작가님. 이게 이제 그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이제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법이고 그게 그런 겁니다. 건폭 같은 말 만들기, 이권 카르텔, 그래서 때려대고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이제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그걸로 이제 40%까지 넘어가면은 이제 40% 중반 후반까지 가야 되는데 항상 미끄러져 사실 30%대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기조로 총선을 치르겠다. 그래서 내년 얼마 총선에. 전에 원희룡 장관도 백지화하고 이런 것들 이런 제스처를 취한 건데 그것에 이제 한계가 좀 드러난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싶어요. 네, 대통령님을 바로 뵙겠습니다. 나와주실까요?
슬라바 우크라이니.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윤통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 산사태가 민가를 덮친 그 수준이 아니라 그냥 몇백 톤짜리 바위가 굴러오고 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해결책을 냈습니다. 이거는 예. 이권 카르텔, 이 카르텔,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모두 몰수를 해가지고 이 수해 복구에다가 이른바 그 재정을 투입하겠다, 몰빵을 하겠다 이런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자리에만 앉아 있지 말란 말이야. 다 스탠드업을 해가지고 스탠드업. 현장으로 나가란 말이야. 잠깐만 전화가 왔네. 여보, 나가라고? 여보로 나가래잖아요.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또 어느 나라로 나가시려고요? 어느 나라가 있었지? 그건 차차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김성현 회장님도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주시면 좋겠다라는 기시다 제작진의 형님은 안 바람이 부르시나 있습니다. 나를? 근데 대통령이 지금 뉴스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 김건희 여사님의 그 명품 쇼핑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 나가시는 건 참 보셨어요? 아니 그거는 그 어제 우리 이용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우리 김 소장님이랑 그리고 예. 진 작가님이 너무 경거망동하신 것 같아. 또 이용 의원한테 너무 따지고 말이야.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말이 막힐 수도 있고 넥타이 색깔을 맞추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이죠. 왜 그렇게 책을 잡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정 파트너가 세계적인 셀럽이라 가지고 호객행위란데 어떻게 해요? 들어오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도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크게 오해하셨는데 저 어제 웃느라 질문을 못했어요. 그랬어요? 예. 그 내가 김용 의원에게. 그 이용 이용 의원의 김용이 아니죠. 김용은 그 가수 아닌가? 그러니까 이용 의원에게. 잊혀진 계절인데 아무튼 명품을 갖다가 어그레시브하게 홍보를 하는데 잠깐만 여보 뭐라고 두브롤 뭐 아니 두브롤이 아니야 이게 뭔 소리지? 두브롤리 아이? 명품쇼 가게. 난 그 새우롤이 좋은데 나 정말. 알겠습니다. 여보 자꾸 전화하지 마. 그 방송 중인데. 일단 나가라고? 용산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국내 복귀한 이후에 수해 복구 유시를 강력하게 내리고 또 국민들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의자 있지 말고 나가라 네네. 이런 말씀하면서 이제 좀 수습 국면을 가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에 대한 여론 동향, 빅데이터상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화제인데 빅데이터 분석이 네네. 배종찬 소장의 글로벌 화제인데 예. 아닌가요? 네. 영어로 말씀해 주세요. 글로벌. 오피니언 라이브에서 예. 지금 이제 화면으로 곧 나갈 겁니다. 오피니언 라이브에서 나왔어요. 지난 15일부터 이제 8일까지 8일까지 이제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집중호우 대처와 궁평 지하차도 이번 수해 대응에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넣어봤는데 집중호우 대처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고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중대본이 2번이나 나옵니다. 중앙재해 안전대책본부, 그다음에 이런 지원 이런 게 나오는데 저거 어떻게 봐야 돼? 색깔이 진한 게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보는 건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들어와서 지금 수해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이 부분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죠. 또 그리고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관련해서 연결되는 또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연관어 분석. 그렇습니다. 지금 궁평 지하차도는 더 심각합니다. 경찰, 그다음에 실종자 차량. 왜 2020년에 부산 초량 지하차도에서 그 참사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12구 이태원 참사에서도 왜 단일망을 통해서 통신한다고 했는데 경찰이 궁평 1 지하차도로 간 겁니다. 궁평 2 지하차도인데.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목소리 톤을 너무 높였네. 네. 자, 여기서 이제 이 썸 트렌드에서 집중호우 대처와 관련해서 이제 분석한 내용도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집중호우 대처 관련해서 긍정이 31, 부정이 68이나 된다는 겁니다. 감성 연관으로 정부의 대처가 부적절했다, 부정적이다. 그다음에 궁평 지하차도는 더 심각합니다. 왜 재현됐어야 되죠? 왜 엉뚱하게 단 한 명도 가서 차량 통제를 안 한 거죠? 충북이 됐든 행복정이 됐든 왜 안 한 거죠? 긍정이 그러니까 11%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감성 연관으로 인명 피해, 그다음에 고립되다, 참사, 슬픔, 아픔. 지금 이 관련된 이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박종현 그도 한판승부에서 다뤘을 겁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 이런 사태가 세계 경제 6위권, 7위권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까지 가고 폴란드에서 국빈 대접을 받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바로 이게 우리의 재난 안전 대응의 현주소인 거죠. 국민들 보시기 지칠 것 같아요. 맨날 나오는 용어가 컨트롤 타워 부재다. 네. 그리고 뭐 인재였다. 언론 보도 내용도 그냥 거의 복사판까지 다시 재현되고 있는데 이 상황 그럼 어떻게 이번엔 다시 가다듬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적 과제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와중에 또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게 왜 갔을까? 이제 즉 당시에 바로 왔어야 된다라는 비판 여론도 있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니다. 총리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또 반론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처음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예, 김 대표님. 김기현이고요. 그 부분은 민주당처럼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전쟁 지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통령께서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결정할 일도 아니라고 보고 우리 당은 자꾸 뭘로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괴담을 이렇게 퍼뜨리고 한판 승부가 아니라 딴판 승부가 되겠어요. 김기현 대표님 연구를 처음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예. 안 나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부르니까 나와야죠. 그래도 여당 대표인데. 예. 그러잖아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홍수 피해 당시에 골프 논란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징계 윤리 회부 지시도 하셔가지고 두 분 사이 또 뭔가 감정적인 그런 게 있었지 않았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있어서 예. 그 각별한 그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가뜩이나 제 옆에서 박수 치다가 욕 드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 아주 골치 아픈데 홍 시장님이 정진석 의원. 지방 행정에 저 신정을 전념을 쓰셔야 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머리를 빚으면 안 되잖아요. 예. 머리 아파요. 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못 사겠다. 진짜 천재구나. 그 약간 배추 한 판이 약간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니냐. 일부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 신형 무기를 탑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님. 저도 한판 열전 불러주세요. 할 말이 많아요. 이제 완전히 우리가 전화위복이 됐네요. 네. 그렇군요. 예. 자, 홍준표 시장님의 입장은 좀 이따가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이제 대통령이 다시 이권 카르텔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네네. 이권 카르텔 실체가 뭐냐? 그럼 그렇습니다. 무슨 카르텔이냐 물어보면 또 답을 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아까 이제 진중근 교수가 말씀하셨던 예. 대로 어떤 개혁 대상을 좀 규정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그런 용어가 아닌가. 이권 카르텔. 근데 이제 모든 곳에 무작정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현저히 약해질 수밖에 떨어질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권 카르텔 척결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예. 지난 정권에서 이제 적폐청산을 이야기했듯이 그렇다면 그것이 적확했을 때 여론도 덩달아 효과가 이제 발휘될 수가 있는 것이죠.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수도권이나 청년 세대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건 정말 이권 카르텔이네. 근데 그렇죠. 이걸 수재에 적용할 내용은 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보조금하고 수재하고 어떤 정확한 연관성이 있느냐. 실제로 훨씬 더 이것은 용처가 다른 재원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걸 구분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권 카르텔을 정치적인 또 선언이 됐든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사용하느냐 또 어느 때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런 게 분류가 되잖아요. 이게 수해잖아요. 수해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어떤 용어들로 이걸 규정을 하냐면 일단은 태양광 사업을 하느라고 산사태가 났다. 그래서 피해가 커졌다. 두 번째 4대강 사업 이걸 갖다 재자연화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 그다음에 국토부 기능을 환경부로 넘겨서 문제가 됐다. 그다음에 이 좌파 시민단체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해랑 전혀 상관없는 저 사람들의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경화된 이런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거고 또 그쪽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정략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건 대통령 이하. 근데 이제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제 정부의 예산이 잘못되게 낭비되게 사용됐다면 그걸 폐지해서 그 재원을 올바른 곳에 쓰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그걸 다른 데 써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이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 전기를 보내잖아요. 누전이 있어요. 그렇죠? 100% 완전한 송전은 불가능합니다. 예. 수돗물을 보내면 누수가 있어요. 100% 완벽한 그 수송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항상 누수가 있고 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도 하고 모두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회수하는 거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하고 이거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하나의 프로젝트로 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권 때리기로 한 거라는 아하. 거죠. 그래서 더 나가가지고는 뭐냐면은 그것만 회수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조금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폐지하겠다 이렇게 가면 이상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행정부 수장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시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국가재정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있고 이 재정의 전용을 또 예산의 전용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면 자 농림축산부에 2천억 있죠. 아직 다 남아 있죠. 행정안전부에 지금 재난기금 얼마 있습니까? 1조 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합쳐보면 지금 한 뭐 오늘 발표는 2조 8천억이라고 2조 6천억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어제라도 파악할 수 있는 규모라면 제가 대충 따져서 한 1조 6천억 7천억 정도가 있거든요. 자 1조 6천억 원에 우리 지금 재난기금이 준비되어 있네요. 예. 그럼 이 돈으로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을 충분하고 빠르게 보상하도록 조치하십시오. 보고를 해서 올리십시오라고만 하고 지나가도 국민들이 보기엔 아 대통령이 짜임새 있게 잘 준비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거기 시민단체 까르텔을 괜히 집어넣어서 야당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수해 복구를 하는 사업에서 반발할 빌미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아 저분 진짜 재정을 모르시나? 행정안전부에 1조 원이나 있는데 저분은 시민단체 예산을 쥐어짜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 지원금이. 이게 예. 보면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진단하고 시스템을 고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나쁜 놈을 만들어요. 이제 막 건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입시 일타 강사이기도 하고 누구도 항상 호명을 하거든요. 예. 그놈들 탓이야. 이렇게 해서 때려 잡는 것으로 입시 카르텔. 그렇죠.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이게 패턴이 보이잖아요. 그렇군요. 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추세. 이 가운데 또 국민의힘 지지율 영향을 함께 받았을 것 같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당 지지율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대통령 하락과 함께 동반 하락했습니다. 스테이트 뉴스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예. 국민의힘 36.5%로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2주 전보다 1.4%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민주당은 43.9%로 2주 전보다는 2.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후쿠시마 이슈나 또는 양평 이슈로는 정치적 반사 이익을 잘 못 얻어갔던 더불어민주당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2.3%포인트 국민의힘 하락폭보다도 조금 더 많이 가져갔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일부도 민주당이 가져간 걸로 해석하면 이번 상황만큼은 민주당이 정치적 유리하게. 반사 이익을 챙겼다. 그렇군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44.2%로 났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화 면접 조사 또 조사하는 시점에 따라서 정당 지지율은 별 차이가 없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국민의힘은 지금 철저하게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같이 움직여요. 연동돼서 가고 있다. 연동돼서 움직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정치적 반사 이익을 못 가져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의 리스크들이 또 영향을 줬을 텐데 이번만큼은 조금씩이라도 반영이 되고 가져가는 있다.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여당 인사들의 언행도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사과 기자회견도 하셨어요. 홍 시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요즘에는 내로 인기로 삼다가 방송이 인기가 쭉 떨어지니까 김기현 성대모사를 시키는데 내 참 섭섭합니다. 내로 영상 쇼츠 만들었을 때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좋았어요. 예. 섭섭해요. 나와주세요. 자주. 안 갈 겁니다. 두 분이 설전을 한번 하시면 재미는 있겠네요. 그거는 내가 있을 수가 없죠. 옹졸한 당대표예요. 내가 정치를 이 정권이 모른다 했더니 바로 상임금을 날려버리는 정권이 무슨 이제 뭐 김기현 대표한테 징계도 받게 생기셨던데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아. 진행해 주세요. 예, 근데 이번에 홍 시장님 SNS에 이러한 비판에 흔들릴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사과를 하셔. 아까 이제 심상정 의원도 홍준표답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심상정 의원은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어쨌든 전국적으로 예.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게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은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명확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나 위배한 일이 없고
행정부 시장이 안전대책을 관리했으나 나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매뉴얼에 따라서 했다. 매뉴얼에 따라서 골프를 친 거지 골프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적절치 못했다. 송구하다. 사과를 드리고 뿌잉뿌잉 한 거죠. 근데 홍 시장님은 다른 논란은 하나도 없으셨는데 여태까지 보면 주로 골프를 치실 때 약간 골프가 무슨 죄가 있어요. 골프가 그런 구닥다리 질문하지 마세요. 시장님 싱글이에요? 싱글? 네. 내는 그 순삼이 있잖아. 아니 골프 스코어를 무슨 그건 난 몰라요. 그거는 싱글 하시길래. 재미없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홍 시장님. 당신도 내가 송구한 사과를 내가 드려야 될 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홍 시장님 수고하셨고요. 아니 자, 근데 이건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것이 예. 다분히 이제 TK 지지율도 여론도 안 영향이 좋아질 있었을 것이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하.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예. TK가 그렇게까지 견고한 건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의 지지율가. 예. PK도 좀 이탈하는 현상이 후쿠시마 오염수로 있고 그렇다면 대구 TK 여론을 좀 이제 견인해가는 사람이 홍준표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수혜권은 상당히 컸다. 또 환경이 안 좋아요. 찜찜해요.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판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네. 빨리 이 여론에서 배 소장 두고 보세요. 그 한신이가 잠깐만요. 이거 제 분량이에요. 한신이가 끊으세요, 심심해서 전화. 가랑이 걷는 줄 알아요. 네. 가랑이를 지금은 기지만은 큰 뜻이 있는 겁니다. 네. 한신. 아니 그래서 제가 좋게 예. 평가하려고요. 이번에 그래도- 사과를. 예, 그래도 홍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예. 본인이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것은 아하. 아주 그래도 감이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아하. 평가를 하는 거죠. 정무적 판단을 잘한 네. 것 같다. 예. 자,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확실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에게 또 지지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아직까지 눈에 띄는 행보는 보이지 않고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는데 이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정당한 네. 정당한 이제 영장 청구일 경우에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따라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확장성에 또 이렇게 조건부 결의를 하게 되면 이것도 신통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파격적인 또 혁신을 통해서 파격적인. 무당층이나 중도층이나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든 국민의힘과 비교가 될 수 있는데 혁신위를 혁신하기 위한 혁신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혁신위를 혁신해야 된다. 혁신하기 위한 김성현 소장도 그런 이야기 맞습니까? 들으셨죠? 김성현 소장님? 네네.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세요. 약해요. 네.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니 불기한 분량 빼는다 그럴까봐. 알았어. 그렇죠. 네. 아까 그래가지고- 진중권 교수님이 분량을 엄청나게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이게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아쉬운 결정이 아닐까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럼 길게 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짧게 자, 여기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여기서 이낙연 전 대표를 좀 만나봐야 될 텐데 최근에 또 예식장에서 봉변을 당했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 당 상황. 조금 이 상황이 더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될 텐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I'm afraid 낙연입니다. 저도 계십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예.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대표님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명락 회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원래 19일 오늘 2차로 연기됐는데 오늘도 이제 만나지 않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언제 만나시는 게 이게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예. 치킨이 참 맛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치킨 뭔지 아십니까? 기대가 됩니다. 구 닭다리입니다. 그런 고루한 정치적 구닭다리. 질문보다 지금 민생이 시급합니다. 그렇죠. 비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하. 좀 다른 질문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당이 어떤 비명계, 친명계로 나눠 있다 보니까 두 상징적인 대표님 두 분이 함께 악수를 잡고 내년 총선에서 함께 가자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민주당 지지자들에겐 좋은 방향으로 메시지가 결속되지 않을까요? 좋은 의견입니다. 예. 배종찬 소장은 메모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외워요. 그렇습니까? 자,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울 네.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은 수혜 대책 때문에 여야가 잠잠한데 이 부분도 아직 불씨가 꺼진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스트레이트 뉴스 조사 결과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추진을 물어봤습니다. 찬성이 63.7%, 반대가
31.6%로 나와서 예. 거의 또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하. 진영 간 프레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중요한 것은 예. 이 조사가 수도권 여론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내년 총선이 음흠. 수도권 총선이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여론이 확장이 되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원희룡 장관의 운명과 함께 내년 총선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또 핵심은 뭐냐면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럼 국정조사가 추진되겠느냐.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도 국정조사 했지만 별게 없었거든요. 또 정작 되겠느냐 또는 추진이 되더라도 뭐 별게 나오겠느냐. 이것까지도 여론에 국정조사 무용론. 반영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원희룡 장관 백지화의 아이콘이 됐고 심상정 의원은 일부에서 백지화를 백지화하라 이렇게 강력히 말씀도 했는데 원장관님 나와주실까요? 이재명 대표는 국정을 조사를 악용해서 거짓과 선동을 질질 끌지를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진실의 링에 올라와서 저와의 토론에 즉각 임해 주십시오. 당장 임하세요. 아니면 저를 고소하시고. 이상입니다. 예, 아유 원장관님도 처음 오는 선배이시는 건데. 그렇게 원하시는 게 있으면 3년 뒤에 하세요. 3년 뒤에. 다음 정권 때, 다음 정부에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양평 국민들 피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하나 그러니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A다 B다가 아니고 C를 낸 겁니다. 고소하세요, 그러면. 좀 법적 처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오랜만에 모셨는데 다음엔 한판 인터뷰 꼭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배추 한판 아주 그 새로운 인물들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오늘 제 질문은 예예 안철수 의원님 그래도 실망입니다. 예예 안철수 의원님 그래서 지금 그래도 존재감 한번 뿜뿜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게죠? 애기에. 제 질문은 너무 작아서 아까 보람이 끝입니까? 없으신가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 나오시는 게 지지율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마이크 꺼주세요. 이상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신 분 배추 한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